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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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지금 사실 여야의 원구성 협상,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각 소속 의원들의 당선인들은 그럼 어느 상임위로 가느냐, 이런 중요한 원구성의 개원 협상을 앞두고도 이 문제를 덮어버린 게 윤미향 사태입니다. 저는 이 사태에서 국민의,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갤럽 조사죠. 70%가 윤미향이 사퇴해야 한다. 그 다음에 70% 사퇴 속에서도 진보 지지층에서도 이 분노도 상당 부분 나타났다는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대목이 저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워낙 이 사안이 많이 이제 국민들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하나를 끄집어내는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우리는 이제까지 이분들 정대협이라는 활동에 대해서 정대협이 할머니들의 입장을 반영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정대협의 모든 이제 입장과 행동, 그다음에 발표, 성명서 등 모든 것이 할머니들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어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도 할머니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정대협의 입장에 반대의 뜻을 표했던 할머니들은 배제했다는 사실이 지금 온 국민을 지금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부가 얘기한 정의와 공정, 이 가치입니까?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그랬잖아요. 피해자 중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이 아픔과 이 역사적, 이 정말 이 질곡의 희생자였던 할머니들이 가장 이 문제 해결에 우선에 서야 한다고 모든 국민이 생각을 했던 것인데, 정작 할머니들은 다 빠져 있고 정대협의 입장만이 난무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진실은 누가 규정합니까? 시민단체인 정대협이 진실이 규정해야 합니까? 국가가 해야 합니까? 할머니들이 해야 합니까? 문제가 뒤섞여 버렸어요. 이러면서 이 문제가 처음부터 꼬인 겁니다. 게다가 뭐 회계 문제는 이런 거는 사실은 검찰이 조사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 윤미향 당선인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문제가 어디에 기인하느냐. 아마 민주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대협이 여기서 무너지면 도덕성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면은 시민단체가 무너지면, 시민단체가 무너진다면 이 정권을 밑에서 뭐 받들고 있는, 뭐 옹이하고 있는, 그 다음에 뭐 물적 토대가 되는 시민단체들의 정당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소탄대실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거죠. 국민이 이러라고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습니까?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저는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제가 왜 이 문제를 상당히 우리가 중히 볼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성과 정당성, 그 다음에 모든 당위성을 가졌던 할머니들의 말이 전면 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말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였다면은, 이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싸웠던 당위성이 사실 다, 운동에서 당위성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할머니를, 지금 더군다나 할머니를 일부 음모론으로 부추기는 건 이거 더 큰 해악입니다. 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그랬죠. 무슨 음모의 냄새가 난다. 이분은 무슨 사냥개도 아니고, 오죽하면 진중권 씨가 마약 탐지견이냐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가장 이 메시지를 부정하는 방법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뭐 이 정치 음모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이 역사적, 그야말로 전쟁에서 가장 참혹했던 그야말로 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질곡의 역사인 대표를 갖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를 부정을 해야 합니까? 사실 이용수 할머니가 오염되어 있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기억력이 뭐 흐리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누군가 사주에서,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는 이런 얘기들이 저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검찰 조사 속히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검찰 조사에 앞서서 자체 진상조사단 꾸리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대통령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지금 뭐 긴급재난지원금 처음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이게 긴급재난지원금만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정신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굉장한 노력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손상되거나,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거나, 이 문제가 더 이상 갈등으로 치달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저는 입장을 표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조속한 수사하고 당내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이건 다 금방 해결될 문제입니다. 검찰 조사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법치국가의 그건 숙명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왜곡되고 그다음에 갈등을 확산하고 하는 이게 나가는 방향은 정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윤미향 당선인은 지금 방탄국회 혹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우리 국민 180석을 만들어준 그런 국민이기도 합니다만은 국가 권력이 정말 그리고 이런 그 정치 권력이 횡포하게 나갈 때는 그 권력을 그냥 회수할 줄도 아는 현명한 국민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진보라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약자들의 편이 서고 국가 권력에 희생된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것이 진보인데 이렇게 지금 정치와 권력과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일탈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미 진보의 기능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가 그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회계 투명성을 넘어서 진보 시민단체의 어떤 재구성 혹은 역할에 대한 성찰,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근본적 자세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이번 사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더 임계점으로 가기 전에 이쯤에서 본인의 진실 고백, 그다음에 자성과 성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더 이상 감싸지 마십시오. 국민 정서에 반하고 국민의 의식을 자꾸 호도하려는 이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 21대 국회에 이렇게 가서는 매우 불행하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